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조용히 흔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론 착한 말을 하고 눈앞에선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서 가장 먼저 뒷말을 꺼내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너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 말끝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무섭게도 진짜 위험한 사람은 화를 내거나 대놓고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늘 착한 척, 공감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감정적인 칭찬 뒤에 숨어 여러분의 약점을 쿡 찔러놓고 그걸 위로인 양 포장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세 가지 대표적인 습관과 대처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6살의 강윤지 씨는 한때 가장 믿었던 직장 동료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상사에게도 후배에게도 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윤지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그 동료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지야, 너 요즘 너무 바쁘지? 나는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근데 조금 무리하는 것 같긴 하더라. 너는 가끔 너무 예민해지는 게 단점인 것 같아. 처음엔 도움되는 충고라 여겼지만 나중에 보니 그 말은 상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었고 윤지 씨는 예민하고 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점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언제나 착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말의 칼끝은 늘 윤지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집에 가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착한 척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상대를 흔드는 방식, 표현은 부드럽고 언어는 포근하지만 그 속엔 철저한 계산과 조종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적은 항상 미소로 다가온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도움을 주는 척하며 약점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고민을 유심히 듣습니다.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척하며 여러분의 약점, 실수, 상처를 천천히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언젠가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바뀝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39살의 박주연 씨는 학창시절부터 가장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세상 누구보다 널 잘 알아. 고민이 있을 때면 밤늦게까지 통화해줬고 연애 문제,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까지 하나하나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주연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지치는데 그 애는 내 얘기 들으면서도 자꾸 무언가를 점검하는 것 같았어요. 듣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연 씨가 다른 친구들과 갈등을 겪었을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는 항상 문제를 회피하잖아. 네가 엄마랑 싸웠을 때도 그랬고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도 내가 다 말 안 했지. 그 순간 박주연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털어놨던 이야기들이 위로가 아닌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 친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여전히 상냥했고 끝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이처럼 겉으로는 걱정과 배려처럼 포장된 말이 사실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형 조종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공감하고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합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당신이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을 무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모든 고민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진심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관찰하세요.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내 상처를 반복해 꺼내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그 상처를 껴안아주는 데 집중합니다. 셋째,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진짜를 위한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공감하는 척하며 결국 자신만 드러내는 사람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감하는 척하면서 결국 이야기의 중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리액션을 보이며 마치 진심으로 들어주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곧 이야기의 방향을 슬며시 바꾸고 결국 중심엔 자신만 남겨둡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6살의 이선영 씨는 오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이런 사람의 특징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선영 씨는 이직 후 적응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업무도 낯설고 상사와의 소통도 잘 맞지 않아 매일 퇴근 후 한숨만 쉬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 가기가 무서울 정도야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어머 선영아, 나도 예전에 그랬잖아. 기억나? 내가 예전에 첫 직장 들어갔을 때 그때 상사랑 완전 안 맞아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옛날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심지어 본인의 승진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위로받는 줄 알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선영 씨는 더 허탈해졌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그 친구 얘기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잠시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상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 느끼는 것이다. 결코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처럼 진짜 공감은 나도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렇구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말이 공감인지 경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꺼내더라도 그 목적이 내 감정을 보듬기 위한 것인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뺏기는 순간 다시 돌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얘기도 궁금한데 나는 지금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함으로써 주도권을 잃지 않고 내 감정을 계속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이야기의 중심이 상대에게만 쏠린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공감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라도 나를 향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겉으로는 배려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기만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배려하는 척하며 나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늘 양보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말끝마다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네가 편하면 나도 좋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진짜 배려가 아니라 속으로 계산된 침묵이고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조용한 시험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42의 김정은 씨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 고요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은 씨는 한 모임에서 늘 조용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사람, 유진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유진 씨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양보했습니다. 약속을 정할 때도 난 다 괜찮아. 음식을 고를 때도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등이나 불만이 생겼을 때 그 배려가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정은 씨가 바쁜 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연락을 늦게 드렸습니다. 유진 씨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했지만 이후 그녀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모임 단톡방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이전처럼 먼저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은 씨가 조심스럽게 혹시 서운했니? 라고 묻자 유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너 생각해서 양보했는데 넌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어.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어. 그제야 정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유진 씨의 괜찮아는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고 그 모든 배려는 결국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몰라주니라는 정서적 부채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처럼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쌓고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유형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가 눈치채고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언제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런 행동을 감정의 부채화 전략이라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배려를 나중에 비처럼 내세우며 상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끊임없이 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정말 괜찮은 건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서로에게 오해가 되고 언젠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땐 말하지 않아서 몰랐어. 다음엔 네가 속상할 땐 꼭 말해줘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눈치를 보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감정적 부채를 요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해소 도구가 아닙니다. 배려는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하여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중심을 지키며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착한 척, 공감하는 척, 배려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포근하고 따뜻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 관계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도움을 주는 척하며 약점을 수집하고, 두 번째 습관은 공감하는 척하며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며, 세 번째 습관은 배려하는 척하지만 나중에 정서적 부채로 되갚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은 모두 간접적 통제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집니다. 즉, 상대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명령하지 않지만 감정, 상황, 분위기를 이용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관계의 언어는 표면보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냥한 말이라도 그 말이 나를 더 작게 만들고 내 감정을 억누르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언어가 아닙니다. 한 인간관계 전문가가 말합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 그 감정을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이다. 이 말처럼 진정한 관계는 감정의 주도권을 나누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말과 태도에 어떻게 중심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언어보다 그 언어 이후에 내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내가 편안한지 아니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드는지 작아진 느낌이 드는지를 꼭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표현이 반복적이라면 그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널 위하는 거야. 네가 힘들까봐 참았어. 너를 생각해서 말한 거야 같은 말은 진짜보다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결국 습관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셋째, 대화를 주도하려 하지 말고 대화를 설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대화야. 지금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내 입장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넓히는 결과가 됩니다. 넷째,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사이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감정의 경계는 필요합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다. 지옥은 타인의 말에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타인의 언어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도 내가 그 말로 인해 작아진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감정적 위로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한 척, 공감하는 척, 배려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요 습관과 그 속에 숨은 조종의 심리,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널 위해 말한 거야. 나는 괜찮아. 네가 편하면 돼. 나는 진심이야. 이처럼 익숙하고 부드러운 말들이 정작 여러분의 마음을 죄고 있었다면 그건 언어가 아닌 무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는 표면이 아니라 잔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는지, 안도인지, 불편함인지, 죄책감인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대화는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 나 자신이 사라져 보일 때 관계는 이미 왜곡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귀를 닫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은 말보다 감정을 받아주는 태도를 보세요. 둘째,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나 자신을 편안히 드러낼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솔직한 감정을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계를 두는 건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경계를 흐리게 만들지만 여러분은 그럴수록 더 또렷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착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실에 가까운 증거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늘 착한 말로 다가왔지만 왠지 모르게 피곤하게 만들던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는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방송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과만 오래 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